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세워졌으며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인간 사회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정년 퇴임하시고 현재 이승만 학당에서 교장으로 계시는 이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갈등과 위기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도의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고갈등 저관리 사회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 간의 간격을 그 원인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소개해 주신 세계 가치관 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사 내용이 1981년 이래로 5년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해 놨는데요. 2020년에 발표된 7차 조사 결과가 유럽의 여러 국가는 좀 빠져 있고, 그래서 2015년을 자료를 보니까 여기 세계 55개 국가 가운데 한국인의 가치관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질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인의 행복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5.2%에 불과하네요. 그리고 반면 이 55개 국가의 평균은 32.5%고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인이 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덜 행복한, 다시 표현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세계 가치관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학자들이 많은 분석을 해서 대체로 그 공통의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요. 한국은 고갈등 저관리의 사회다, 저신뢰의 사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바닥에, 깊은 밑바닥에 그 하나의 문화적 특질이 있는데 그것을 그 물질주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대단히 물질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신문화를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 과정에서 그러한 가치를 전수해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이 가정교육을 통해 전수되는 가치, 이게 뭘까요? 그 세계 가치관 조사를 보면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다음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해서 한 20가지 정도를 쭉 나열해요. 그러면은 자주 가르친다, 덜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나라의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치관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걸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물질주의 사회인가 아닌가, 물질주의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탈물질주의 사회인가,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제 강조하는 가치 중에서 우선은 이제 독립심,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라, 노동, 그다음에 절약해라, 저축해라, 네.
장기적 목표를 세워라. 참을성 있게 목적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고된 노동을 견뎌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이제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분류하고,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워라. 타인의 잘못을 관용해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남을 존경해라. 그리고 상상력을 가져라.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이제 또 타인과의 융합하는 이제 이러한 그 가치를 많이 강조하는 이제 가정교육 사회는 또 물질주의로부터 다수가 이제 해방되어 있는 이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보면은 역시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저축 전략해라. 제가 지금 그 보여드리는 그 화면에 보면은 나타나 있지만은 이 조사 대상 55개 국가, 60개 국가를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 그 문화권에 대표하는 나라들 몇 개, 한 18개를 선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절약과 저축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부모가 그 18개 국가 가운데서 나가서 55개 국가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이. 예, 한국이 가장 그 높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뭔가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또 낭비하지 말고 전략 저축해라, 성취해라, 참고 기다려라.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자주 그랬죠. 고진감래. 그래서 네. 책상 앞에 저는 그걸 이렇게 딱 붙여놓고 밤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다들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러한 것, 이제 그러한 가정교육이 그 물질주의적 가정교육이 한국 사회를 대단히 물질주의적 사회로 만들고 유지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것도 다 뭐 출세해라. 그래서 또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뭐 하라. 또 보면은 뭐 집에서 야 전기 아껴라. 아까 절약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물 아껴라. 뭐 그런 것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일종의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네요. 예, 그 나라마다 차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갖는 의미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 존경, 그거를 이 가치관 조사에서는 unselfishness, 뭐 비이기주의인데 뭐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비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고 남을 리스펙트해라 하는 그 가치를 가리키는 부모의 비율은 이 18개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 뚜렷하게 낮아요. 40%도 안 됩니다. 부모 100명 중에 40명 이하만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나머지 60%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남을 배려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친 적 없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다음에 이미지네이션, 뭐 이게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해도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 가치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게 이미지네이션을 해라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세계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은 물질주의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두 가지 예만 더 소개하면요.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병영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가치관 조사를 이용해서 2010년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의 물질주의 정도 또는 물질주의를 벗어난 탈물질주의 정도를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니까 지금 그래프 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탈물질주의화한 정도가 세계에서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주의가 강한 사회로 오히려 그 예외치, 그걸 이제 아웃라이라 그러는데 그 예외치를 형성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고갈등 저관리 사회인 그리스, 터키 뭐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물질주의적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반론이 없어요. 또 같은 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장덕진 교수가 그 같은 시기에 논문을 또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 데이터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미국, 영국 뭐 등 주요 국가들과 대비된 한국의 물질주의의 지수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저 장덕진 교수 역시 한국의 물질주의는 극단적인 예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물질주의적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갈등을 조정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하고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등이잖아요. 늘 신문에 10만 명당 연간 한 2, 30명이 자살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OECD 내에서 뭐 항상 1, 2등, 1등입니다. 1등을 뭐 놓치지 않고 있고 저는 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지금 야단들이고 출생률이 한 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뭐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뭐 기성세대가 조성 안 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자녀 양육비, 주택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물질주의적으로 어렵기는 옛날에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율이 이렇게 훨씬 낮아지고 있는 거는 그 물질주의적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물질주의적 문화. 예. 그 뭐 저는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명백한데 그걸 다 알고 있는 대답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뭐 아껴 써라, 뭐 출세,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부모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그 자녀한테 얘기했고 계속 내려왔던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었던 것 같다. 이 출세 위주의 가정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우리 교수님께서 2년 전에 베스트셀러를 쓰셨죠. 반일 종족주의. 네, 거기서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게 한국이 고도의 물질주의 사회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하하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물질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겠구나라는 걸 이게 부인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예, 그 당시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이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길래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내가 인용한 김영영 교수의 저 논문을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논문을 안 읽고 김명년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느냐고 또 따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탈물질주의인 것처럼 행동하죠. 뭐 안빈낙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의 선비 문화 이러고 그래서 뭐 물 마시고 나물 먹고 그렇게 안빈낙도 하는 선비 정신이 우리의 전통 문화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좀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시대 때부터 물질주의적 경향은 대단히 두드러졌다, 매우 두드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직업을 선택할 때 보면 역시 그 소득 수준, 돈 많이 주는. 그다음에 안정성,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사회적 지위, 관료제적 지위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일의 보람, 동료와의 만남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세계 가치관 조사에 무슨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하십니까 해서 소득, 안정성, 동료, 보람 이 네 개를 내세우면은 그 지금 뭐 보여드리는 테이블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역시
소득과 안정을 가장 중시합니다. 좋은 높은 소득과 안정된 지위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참 어렸을 때부터 참 고진감래의 고행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죠. 그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오늘도 계속 말씀해 주시듯이 대한민국이 고갈등, 저관리 사회이고 또 신뢰가 낮다. 이 신뢰가 낮은 게 지금 이 물질주의가 된 그 근저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그렇구나라고 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신뢰가 또 더 높아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야만 내가 대접받고 이렇게 높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욕구, 욕망, 필요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자아실현이라든지 생복 이런 게 계속 뒤로 밀려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또 국가 경제도 양질의 국가 구조로 바뀌어서 젊은이들에게 참 좋은 직장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이제 구조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국민국가, 선진적인 시민사회를 만들기는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도전으로부터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신 문화가 앞으로 수세대간에 걸쳐서 바뀌어야 되고 그것은 역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혁명을 앞으로 한 30년간 한두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고 그때 그 교육 혁명의 기본 가치는 자유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덤. 그 프리덤을 오늘날의 그 가정교육은 물론이고 학교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또 가르치더라도 매우 피상적으로 가르칩니다. 프리덤 하면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합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나 자유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어떤 철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아주 고급의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어떤 집단으로부터 인간을 원초적으로 구성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래 집단적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근대사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자립적인 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이 탄생을 했는데 서유럽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보다 앞서 있는 한 20년 선진 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교육혁명, 그래서 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시급한 꾸준하게 추진돼야 될 과제다. 자유의 가치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자유로 가치에 훈련된 아주 고급의 개인주의가 사회 문화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저급한 물질주의 문화로부터 우리 한국인들이 해방되어 갈 필요가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개인주의라고 하면 흔히들 이게 그 사회의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게 그 어떤 얘기냐면 기득권자의 타령이다, 자유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그들의 자유가 형식적 자유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자유 경쟁은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논리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없는 자에게
이제 억눌린 대다수에게 필요한 게 형식적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 자유. 그게 정의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의가 실현된 공동체에서만이 인간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그 자유를 나아가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이야기되는 그 정치 세력들은 현 집권 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좀 자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정의, 평등, 평화를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말에 저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 전체가 이 자유에 대해서 좀 서툴거나 또는 적대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이 윤리과, 사회과 교과서를 어디를 보더라도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 장절이 베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초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자유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다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유는 비록 우리 헌법 속에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해서 통일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낯선 외래 수입품으로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정치 혼란 정체의 큰 원인을, 궁극적인 원인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경제가 발전 수준이 낮고 전반적으로 생존 수준을 탈피해 있지 않는 이 서바이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그 생존의 위기를 탈출해 있지 않은 후진국에게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자유나 개인주의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있어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오히려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혁명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1인당 소득 수준이 올라간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 개인주의의 성숙은 인간들로 하여금 덜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면 이기주의가 발달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세계 가치관 조사에 벌써 30년간 이렇게 누적이 되고 해서 여러 분석에 의하면은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은 어느 소득 수준 이상을 도달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selfishness, 이기주의보다도 unselfishness가 발달을 합니다. 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육성이 되고 그에 따른 신뢰가 축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자발적인 협동과 어떤 신뢰의 단체들이 형성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 개인주의란 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설계한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 이 개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freedom to choice.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 equality of opportunity. 기회의 공평성. 그게 바로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가 사회 질서로서 또는 정치적 원리로서 정착한 위에 모든 사람이 자기 책임하에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 때 그 성과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재주가 있는 사람은 큰 성취를 이룰 테고 재주가 적은 사람은 작은 성취를 이룰 텐데 성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 사회적 해피니스가 행복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유란 건 뭐냐? 이거는 노예나 농노들이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정치로부터 자유가 된 것이 아니고, 자유의 본질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설계하고 성취하는 거죠. 그 내면적인 가치예요. freedom to choice. 그리고 equality of opportunity. 이게 자유의 본질입니다. 자유의 본질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이 오늘날 이제 뭐 교육 철학이나 어떤 사회학이나 뭐 기타 심리학이나 여러 오늘날 현대의 선진적인 과학이 도달해 있는 어떤 그 현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와 같은 세계적인 지성으로 짜여진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인간은 물질주의적 욕구로부터 어떤 그 물질주의적 욕망의 굴레로부터 조금씩 해방이 돼 가지고 사회가 협동적 질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적인 문화적인 관문은 아직 한국 사회가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뭐 인위적인 재분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그 세계의 그 자유주의 철학, 사회과학의 도달점에서 볼 때 인위적인 재분배, 뭐 재정이나 정부 개입을 통해서 평준화하는 것, 그것을 이제 공정이다, 그것이 정의다. 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냥 방임하면은 자유화시키면은 있는 자들만 잘 살고 결국 자유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타령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교육을 통한 어떤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고 인간이 자기 책임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소질에 맞게 선택을 해서 인생을 꾸려 나가서 크든 작든 그 성취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한 포만감 위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그 상태가 바로 평화고 공정입니다. 그게 바로 justice, 정의죠.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평준화를 통해서 억지로 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기존의 어떤 물질주의 경향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장래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그렇게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제 한국 현재 상태가 이제 고갈등, 저조정의 상태인데 과연 교육을 통해서 교육 혁명을 통해서 이런 정신 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미래를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갈등 저관리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의 개입이 점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객관적인 흐름이라면은 그 객관적인 추세에 맞서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문화를 개성시키는 적어도 한 두세 대에 걸치는 어떤 그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참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지향, 의지를 갖는 정치 세력이 이제 비록 여야 간에 어떤 그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그 지향만큼은 공유하는
이와 같은 정치 집단이 형성돼야 되는데요. 이 정신문화, 이 문화의 영역은 좀처럼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란 것은 결국 어떤 집단에게 익숙하게 행동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집단적인 양태를 갖고 문화라 하는데, 이것이 참 변하기는 참 힘듭니다. 외부적으로 큰 충격이 와야 되죠. 뭐 정근대로 사를 말하면 타 민족에서 정복이 된다든가, 뭐 민족이 이동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참 단기간에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힘든 게 문화인데, 바로 그런 점을 이 세계 가치관 조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가 지난 6차례, 7차례 이루어진 세계 60여 국가의 그 가치관을 몇 가지 주요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세속적 가치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가를 종축으로 삼고, 그러니까 종교, 전통적인 종교, 그다음에 전통적인 친족의 가부장적 권위 또는 국가의 억압 뭐 이런 것부터 인간들이 해방된 정도, 세속화한 정도, 뭐 이런 것을 이제 종축으로 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 이게 우선 서로 상호 신뢰하는가, 또 어느 정도 실질적인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구 사람들에게 고유한 문제인데,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적인가, 뭐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문화 지도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채색 지도가 그런데요. 이 문화 지도가 이 세계가 한 7개 정도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각 지역의 언어, 지역,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속화한 정도는 매우 높으나 자유로운 개인의 발전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그 그룹에 속하고 있는데요. 유교 문화권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분홍색 그 문화권에 속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뭐 여기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자유로운 개인의 발전 수준에 관한 한 셀프 익스프레션,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그 수준에 관한 한 한국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굉장히 억압적인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기를 억압하는 국가나 종교나 친족이나 어떤 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해방되어 있지만은 뭔가 다른 데 쓰여 있어요.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유로운 정도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중국이나 대만보다도 더 낮아요. 낮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소개한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이 소득 수준이 변하면은 이런 것도 변해야 되는데, 한국은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데, 인간의 부자유 정도가 고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예외다. 조금 전에 이제. 한국인을 이렇게 깊숙하게 사로잡고 있는 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물질주의적 지향입니다. 부와 지위를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행동 양식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교육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계 가치관 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인생을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렇지 못하다. 그냥 팔자대로 운명대로 살아왔다고 대답하는 한국인의 수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을 얽매고 있는 뭔가 어떤 집단주의적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로부터 인간 하나하나가 해방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유의 가치를 생활 문화로 실천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된 마음을 갖고 저는 요사이 새롭게 20, 30대 특히 20대로부터 그런 징후들이 이제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 참 낙관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인들이 갈 길은 그 길밖에 없다. 다시 전통 사회로 돌아가서 뭐 전통적인 가치를 뭐 충효, 뭐 유교적 가치를 회복하여서 유교적인 뭐 그런 도덕 사회를 재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죠? 저 노르딕 사회가 저 건너편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그걸 향해서 자, 오른쪽으로 그리고 밑으로 지난번에 그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 길은 그게 바로 자유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한국인을 이 얽매고 있는 이 세계 가치관 조사에는 안 나타나는 한국인만이 알고 있는 어떤 집단, 자유로운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민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고도의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택할 자유, 공평한 기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